안녕하세요. 내 정신 채널 가진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요일 날 이렇게 함께 또 뵙게 됐습니다. 어느새 세 번째 시간 되는데요.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새로운 제목의 책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실 분들 계십니다. 먼저 차례대로 좀 인사드리고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시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활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 책 읽기를 좋아하고 또 토론하고 또 영화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참 좋은 모임인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참 좋은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고맙고 반갑습니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네, 어디에 살고 계시는지. 경상북도 경산시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나이는 60대 초반입니다. 그다음 분들은 아마 그동안에 익숙한 분들일 겁니다. 그러나 같이 먼저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프리실라님 시작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사반반장 프리칠라 킴입니다. 또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장영숙님 인사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2반 반장 장영숙입니다. 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순희님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반 반장 이순입니다. 오늘 운수 좋은 날 함께 공부하려고 나왔습니다. 함께 읽고 느끼고 또 대화 나누면서 좋은 시간 함께 가집시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같이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얼굴 모습이 다르고 각자 사는 형편이 다 다르지만은 또 각자 다른 측면에서 봐준다는 건 굉장히 도움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거를 봐놓으셨다가 연간이 잘 진행될 때는 꼭 반장님들만 참석하는 게 아니고 자원자를 모집하겠습니다. 그때 또 한번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 운수 좋은 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줄 한 줄 빠뜨리지 않고 읽으니까요. 편안하게 들으셔도 좋습니다. 이 소설에 대해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읽으실 때에 시대적 배경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다른 건 안 그렇나요? 다른 것도 그런데 특히나 이 소설은 더 그렇습니다. 시대적 배경을 잘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시대적 배경을 염두에 두시되 뭐를 또 주목하셔야 되는가 하면은요.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반전들이 일어나는가, 또 어떻게 심리적인 반전도 그렇고 사건도 그렇고 이것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는가. 그런데 갑자기 확 뒤집어지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보면 조금씩 고조돼 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확 뒤집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세상 일도 다 그렇죠. 바로 일어나는 거는 지금 막 사건이 터졌는 것 같은데 모든 사건은 그전에 어떤 징조들이 있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보험사 같은 경우에 이런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어떤 징조가 어떻게 일어났을 때에 마침내 사건이 터지더라는 연구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처럼 사실은 세상 살 때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중 인물이 어떻게 긴장이 고조되다가 확 터지게 되는가라는 부분. 또 어떻게 이 사건들이 구렁으로 빠지고 있는가. 한쪽은 위로 치솟는 쪽이 있다면은 한쪽은 구렁으로 빠지고 있는 요걸 서로 비교하면서 보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을 주목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소설의 구성 방식의 독특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흐름이 두 가지 큰 흐름이 이렇게 가는데 이 흐름들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보시면 좋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작중 인물에 대한 특히 김첨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주 하층 바닥 사람이고요. 당연히 못 배운 사람인데다가 당장의 새끼 끼니를 이어가기 어려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하층민의 심리 상태가 어떻고 이 하층민의 그 애환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는 게 왜 필요한 거면 우리는 간접 경험을 하려고 하거든요. 세상은 다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100년 사든지 150년 살더라도 설령 그렇게 살더라도 세상을 다 경험하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나 세상은 언제든지 이같이 간접 경험은 무한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설을 통해서 여러분이 간접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우리가 이 참가하신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한번 볼게요. 간접 경험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은지 그런 간접 경험의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분 계시나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이 운수 좋은 날, 제목을 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이제 소재일 것 같아서 책을 처음 펼쳤는데, 마지막 책장을 덮을 때는 너무나 비극적이고 슬픈 그런 이야기라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간접 경험, 우리 지금 요즘 아이들은 이 책을 읽어도 이거를 실제적으로 이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저희들은 1950년대, 60년대 전쟁 이후에 그런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이 김첨지의 삶과 생각을 조금은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소설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밥도 못 먹고 아파도 병원에도 못 가고 일거리도 없고 몸이 고달파도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이 책에서 읽고 보고 그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본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의 우리는 이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고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 한 분만 더 해 주실까요? 네. 이게 저도 이제 운수 좋은 날은 반어적 표현으로 굉장히 반대로 너무 이제 비참한 생활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길게는 이렇게 우리가 화요일 날도 목사님이 잘 말씀해 주셔서 제가 보니까 이제 간접 경험으로 1920년대에 하청 노동자 인력 극분의 어느 하루를 보여주고 있는 소설이더라고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이제 그 설렁탕을 이게 남편이 사갖고 와서 자기 와이프가 이제 죽은 걸 알고 울부짖고 이럴 때, 굉장히 제가 이게 마음이 가슴이 저려오고, 그냥 눈물이 굉장히 나서 제가 현재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이 시대에 비교하면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간접 경험으로. 네. 장영수님 고맙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어요. 이어서 이제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2페이지 단위로 그렇게 읽는 걸로 기본적으로 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리실라 님께서 읽어 주시겠습니다. 네네. 새침하게 흐린 품이 눈이 올 듯 하더니 눈은 아니오고 올다가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 이날이야말로 동소문 안에서 인력 거꾼 노릇을 하는 김첨지에게는 오래간만에도 닥친 운수 좋은 날이었다. 문 안에, 거기도 문은 문 밖은 아니지만 들어간답시는 앞집 마나님을 전찻길까지 모셔다 드린 것을 비롯으로 행여나 손님이 있을까 하고 정류장에서 어정어정하며 내리는 사람 하나하나에게 거의 비는 듯한 눈길을 보내고 있다가 마침내 교원인 듯한 양복쟁이를 동방학교까지 태워다 주기로 되었다. 첫 번에 30전, 둘째 번에 50전, 아침 대바람에 그리 흉하지 않은 일이었다. 그야말로 재수가 옴붙어서 근 열흘 동안 도금 구경도 못한 김첨지는 10전짜리 백동화 서푼 또는 5분이 찰깍하고 손바닥에 떨어질 때 거의 눈물을 흘릴 만큼 기뻤었다. 더구나 이날 이때에 이 80전이라는 돈이 그에게 얼마나 유용한지 몰랐다. 컬컬한 목에 모주 한 잔도 적실 수 있거니와 그보다도 앓는 아내에게 설렁탕 한 그릇도 사다 줄 수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기침으로 컬럭거리기를 벌써 달포가 넘었다. 저 밥도 먹기를 굶다시피 하는 형편이니 물론 약 한 첩 써본 일이 없다. 구태여 쓰려면 못 쓸 바도 아니로되 그는 병이란 놈에게 약을 주어 보내면 재미를 붙여서 자꾸 온다는 그 자기의 신조에 어디까지 충실하였다. 따라서 의사에게 보인 적이 없으니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으되 반드시 누워가지고 일어나기는 세로에 멀어도 못 눕는 걸 보면 중증은 중증인 듯 병이 이대로도 심해지기는 열흘 전에 조밥을 먹고 체한 때문이다. 그때도 김첨지가 오래간만에 돈을 얻어서 좁쌀 한 대와 10전짜리 나무 한 단을 사다 주었더니 김첨지의 말에 의지하면
그 오라질 년이 천방지축으로 냄비에 대고 끓였다. 마음은 급하고 불길은 달지 않아 채 익지도 않은 것을 그 오라질 년이 숟가락은 그만두고 손으로 움켜서 두 뺨에 주먹덩이 같은 혹이 붉어지도록 누가 빼앗을 듯이 처박지르더만 그날 저녁부터 가슴이 당긴다. 배가 캥긴다고 눈을 훅 뜨고 지랄병을 하였다. 그때 김첨지는 연하와 같이 성을 내며 에이 오라질년 저랑복은 할 수가 없어. 못 먹어 병 먹어서 병 어쩌란 말이냐. 왜 눈을 바로 뜨지 못해. 또 김첨지는 앓는 이의 뺨을 한번 우려갈겼다. 흡뜬 눈은 조금 빛 바로워졌건만 이슬이 맺히었다. 김첨지의 눈시울도 뜨끈뜨끈한 듯하였다. 이 환자가 그러고도 먹는 데는 물리지 않았다. 사흘 전부터 설렁탕 마시고 싶다고 남편을 졸랐다. 이런 오라질 년, 저밥도 못 먹는 년이 설렁탕을 또 처먹고 지랄병을 하게 라고 야단쳐 보았건만 못 사주는 마음이 시원치는 않았다. 이제 설렁탕을 사줄 수도 있다. 앓는 어미 곁에서 배고파 보자는 개똥이 새 살먹이에게 죽을 사줄 수도 있다. 80전을 손에 쥔 김첨지의 마음은 푼푼하였다. 그러나 그의 행운은 그걸로 그치지 않았다. 땀과 빗물이 섞여 흐르는 목덜미를 기름 주머니가 다 된 외목 수건으로 닦으며 그 학교 문을 들어 나올 때였다. 뒤에서 하고 부르는 소리가 난다. 자기를 불러 멈춘 사람이 그 학교 학생인 줄 김첨지는 한 번 보고 짐작할 수 있었다. 그 학생은 다짜고짜로 남대문 정거장까지 얼마요? 라고 물었다. 아마도 그 학교 기숙사에 있는 이로 동기 방학을 이용하여 귀향하려 함이리라. 오늘 가기로 작정은 하였건만 비는 오고 짐은 있고 해서 어찌할 줄 모르다가 마침 김첨지를 보고 뛰어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구두를 채신지도 못해서 질질 끌고 비록 고쿠라 양복일 망정 노박이로 비를 맞으며 김첨지를 뒤쫓아 나왔으랴.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부장한 얼굴을 가지고 프리실라님께서 험한 읽어서 미안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책에 이제 있으니까 읽었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인물이라는 사람을 보셔야 되는데 인력거꾼입니다. 이제 등장인물의 성격이든지 이런 거를 이제 같이 보게 될 텐데 우선 인력거꾼이라는 당시 시대 상황을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거지를 막면하는 가장 하층민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하층민으로 거지가 있다면 거지 바로 위층이 이런 인력거꾼으로 하는 건데요. 말 그대로 인력거를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께 일정의 교통비를 받는 방식인데 이게 원래 일본에서 있었던 방식입니다. 인력거가요. 그렇게 됐던 게 이제 우리나라까지도 들어와 가지고 1920년대에 이것 외에도 인력거를 배경으로 한 소설들이 나올 만큼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일꾼 중에 하나인데 얘기는 몸뚱아리만 있으면 돈 벌 수 있는 유일한 게 이겁니다. 그 인력거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인력거는 인력거 회사에 가서 내가 얼마의 돈을 내면은 그날 할 인력거를 받아옵니다. 받아와서 그거를 하고 난 뒤에 또 저녁에는 인력거 반납하고 나머지도 자기가 이제 돈을 갖게 되는 방식인데요. 이분들이 왜 험한 일인고 하면은요.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온몸으로 다 맞아야 됩니다. 뒤에 인력거 안에 앉아 있는 사람은 비가 안 맞도록 그런 게 그렇고 또 요즘처럼 도로가 잘 돼 있어 평지가 아니고요. 그 오르막길, 내리막길 이게 심합니다. 그러면은 온몸으로 그걸 끌고 가야 되는 게 인력거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땀을 비지땀 같이 흘리면서 일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고 어떻든 사회에서 가장 낮은 거지 다음으로 있는 층이 이 사람들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삶이라는 게 열악하기 짝이 없고 한마디로요. 그다음에 그들의 하루 일과라는 거는 뭐뭐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자기를 부르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공치게 되는 거예요.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에서 나오다시피 이날은 정말 운수 좋은 겁니다. 계속해서 운수 좋은 일이 벌어지거든요. 계속해서 운수 좋은 일이 벌어지는 날인데 그게 외형상입니다. 외형상에는 운수 좋은 날입니다. 근데 또 한 밑바닥에서는
어마어마한 불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또다시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쪽에서는 작은 행운들이 줄줄이 이어져 나오게 됩니다. 작은 행운들입니다. 그래서 작은 행운에 막 기뻐하고 있는 것 같으면은 또 한쪽 면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불행으로 와닿게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조를 잘 보시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구조를 갈 때 등장하는 김천지가 사용하는 요기단지 이런 부분이 여러분이 거슬릴 수가 있을 텐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아셔야 될 거는 바닥 사람이고 그들의 삶이 매우 거칠었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든지 말이든지 행동 역시 거칠기 짝이 없었다라는 걸 전제에 두시고 같이 가자, 이 얘기입니다. 자, 너무 얘기가 앞에 길어졌는데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첫 문장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죠? 첫 문장을 잘 한번 볼게요. 새침하게 흐린 봄이 눈이 올 듯 하더니 눈은 아니오고 얼다가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 이렇게 첫 문장이 시작됩니다. 이 문장에서 많은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한쪽은 기대지요. 눈이 올 것 같았는데 기대잖아요. 그죠? 이거 너무 기대했던 대로 행운이 잇따라와 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뭡니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 이렇게 되어지죠. 여기에서 벌써 암시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 소설이 어떻게 갈 건가라는 것하고 겉으로 외양으로 드러나는 것과 실제 있는 거는 엄청나게 안 좋은 모양이 비라는 단어로 나오죠. 처음에는 어떻게 눈 올 것 같았는데, 그죠? 눈 올 것 같은데 비 오는 걸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가 가운데 새침하게 흐린 봄이라고 했습니다. 새침하게라는 거는 날씨가 푸근하지 못하고 좀 쌀쌀했다는 겁니다. 푸근하지 못하고 쌀쌀한 폼이라는 것은 상태, 그런 쌀쌀한 하게 흐린 상태가 눈이 올 듯 하더니, 이렇게 첫 문장입니다. 요까지는 충분히 이해되겠죠? 날씨가 요런 상태고 눈이 올 것 같았는데, 이제 그다음입니다. 눈은 아니 오고 얼다가만 비가 추적추적 온다. 이래서 추적추적 비 내리는 날, 추적추적 비 내리는 날은 게 여기서 큰 복선을 하나 딱 깔고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보세요. 그러면은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이제 배경을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집에서 이제 일 나가야 될 건데 날씨가 기대치 않게 이런 상황에서 일 나가게 됐구나. 요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요런 배경에서 이제 출발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날에야말로 동서수문 안에서 인력거꾼 노릇을 하는 김첨지에게는 오랜만에도 닥친 운수 좋은 날이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날이야말로 동서수문, 서울을 이제 그 성을 이렇게 사놔 놓고, 우리나라는 왜 성이 유명한가 하면요, 우리나라는 항상 북쪽에서 오는 그런 침입에 대비해야 되고요, 또 들어는 남쪽에서 오는 왜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전투 방식은 예전부터 성 중심의 전투가 잘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쳐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일단 성으로 다 도피해 가지고 기다렸다가 성에서 버텨서 그 자들이 못하고 되돌아가고 나면 다시 나오는 방식으로 성 중심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도 마찬가지로 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을 들락날락하는 문이, 큰 문이 있으면 대문입니다. 동대문, 서대문 그렇게 되죠. 그죠? 근데 큰 문이 말고 작은 문으로 될 거는 소문입니다. 그래서 동소문이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요렇게 되는 겁니다. 4개의 소문들이 있는데 그중에 동소문이라는 게 현재의 회화문이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현재는 회화문으로 되어져 있고요. 어떻든 동서문 안에서라고 되어지는 게, 당시에는 이 성 중심으로, 요즘은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성 안에 사는 사람이냐 성 밖에 사는 사람이냐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게 다 서울 아니야? 아니, 성 안 사람하고 성 밖 사람이 엄청 차이가 나게 되고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서도 성 안 사람이냐 성 밖의 사람이냐라는 부분, 또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보면
성박에 대한 얘기, 성밖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거 예사롭게 보면 안 됩니다. 성 밖의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들이고 자기를 보장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로 뭘 할 수 없고 언제든지 흩어질 수 있는 사람, 성박 사람이고요. 성한 사람은 했던 어떤 외형상으로 성 안에 갇혀져 있으니까 뭉쳐야 되잖아요. 잘 뭉쳐지고 또 외형상으로 성이라는 거를 자기를 보호해 주니까 성이라는 게 성 안에 사는 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어떻든 동서수문 안에서 인력거꾼 노릇을 하는 김첨지에게 김첨지는 왜 동서수문 안에서 사는가 하면은 여기서 인력거꾼으로 인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동서수문 안에서 시작하는 거죠. 첨지라는 거는 뭔가 하면요. 늙은이를 부르는 낮추어 부르는 말입니다. 그냥 김첨지 했을 때에 김씨보다는 김씨는 높은 말이거든요. 그러면 김영감 하지. 아니에요. 영감은 상당히 높은 말입니다. 조선시대의 영감은 양반 중에 높은 어른이 영감입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요즘은 이영감이 그러면 뭐 나보고 이영감이라 그랬어 이렇게 싸움 나지만은 사실은 언어라는 게 이렇게 바뀌게 돼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낮춰 부르는 말이 첨지였습니다. 그래서 김첨지 이렇게 되고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이 김영감은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 쪽에는 영감이라는 게 맞춰질지 모르지만은 당시는 상당히 높은 양반 중에 고관이 영감입니다. 그래서 영감을 그렇게 요즘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요. 첨지입니다. 어쨌든 김첨지는 오랜만에 닥친 운수 좋은 날이었다. 문안은 4대 문안입니다. 문안. 거기 또 문 밖은 아니지만 문 안에 들어간답시고 문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같은 문 안에 있긴 하다는 거죠. 들어간다시고 앞집 마나님이 전찻길까지 모셔다 드린 것으로 비롯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집 바로 앞에서 이제 손님이 시작된 거죠. 마나님이 전찻길까지 태워 달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시작하여 행여나 손님이 있을까 하고 정류장에서 어정어정 내리는 사람 하나하나에게 거의 비는 듯한 눈길을 보내고 있다가 이제 요 부분에서 김첨지가 얼마나 절박하게 살아가는가를 보게 되죠. 사람 하나 태우려고 인제 거기에 어정어정하면서 내리는 사람 하나하나에 비는 듯한 눈길을 보내고 있다가 마침내 교원, 그럼 교사죠. 요즘은 교사라 합니다만 당시에는 교원이랍니다. 마침내 교원인 듯한 양복쟁이를 동강학교까지 태워다 주기로 되었다. 바로 연결됐다는 거죠. 그죠? 전차에다가 내려줬더니만은 거기 이렇게 내리는 사람들 쳐다보고 있었더니만은 곧 양복쟁이가 하나 나왔는데 그 양복쟁이가 이제 동강학교까지 태워달라고 한답니다. 동강학교는 1906년에 설립된 사립학교인데 이용익이라는 사람이 이 학교를 이 사람은 불교 신자입니다. 불교적인 정신으로 학생들께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해서 당시에 지금의 수성동입니다. 서울의 수성동에다가 개교한 학교가 동광학교인데 나중에 이 동광학교가 보성학교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보성학교는 아직도 있습니다. 보성고등학교가 지금은 송파에 있는가 아마 이쪽에 내려왔고요. 그전에는 서울 중앙에 사대문 안에 있다가 이제 보성학교 넘어. 그래서 보성학교의 전신이 동광학교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뭐 중요한 건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동광학교 선생님이 다음 손님으로 탔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첫 번에 30전. 그러니까 집에서 출발하는 마나님께 받은 게 30전이고 두 번째 받은 게 50전, 5푼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합니다. 첫 번에 30전, 둘째 번 50전. 아침 대바람이라는 건 아직도 쓰는 용어인데요. 아주 이른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침 아주 이른 시간에. 그래서 대바람이라는 게 참 예쁜 말 같아요. 대바람이라는 게. 야, 식전 대바람에 네가 그게 뭐야? 이제 이런 식으로 말 가끔 하죠. 그렇습니다. 식전 대바람이 그거 뭐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대바람이라는 쓰는 건데 예쁜 우리말입니다. 대바람에 그리 흉치 않은 일이었다. 흉치 않는다는 건 좋다는 얘기죠. 좋다는 말은 이제 흉치 않은 일이었다. 흉하다는 건 나쁘다는 건데 나쁘지 않은 일이었다. 요즘 식으로 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야말로 재수가 온 붙어서
이제 그다음 얘기입니다. 근열흘 동안은 돈 구경도 못한 김첨지는 10전짜리 백동화 서품, 그다음에 5푼이 짤깍하고 손바닥에 떨어질 그의 눈물을 흘릴 뻔 기뻤다. 요 부분을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어떤 걸 느낄 수가 있었나요? 그동안의 김첨지는 영 공쳤다는 거죠. 요즘 얘기를 하면. 영 공치고 있다가 그것도 하루 이틀 동안 근열흘 동안에 돈 구경도 못한 김첨지가 그러다가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전 대바람부터 시작해서 일이 이제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백동화 서푼을 받고 또 5푼을 받고 그것들이 자기 바닥에 떨어질 때에 이제 요 부분입니다. 거의 눈물을 흘릴 만큼 기뻤다. 이제 여기에서 김첨지는 이 돈이 얼마나 절박했는가라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왜 절박했는지 그 뒤에 또 나옵니다만은 일단은 그 뒤에 얘기가 여러분이 이제 모른다고 치고 요만큼 있더라도 뭐 돈, 그 푼돈처럼 된 돈인데 이 돈에 눈물 흘릴 것만큼 기뻤다라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다음번으로 넘어가는 게 좋겠죠. 또 안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가난하고 절박한 삶을 사는 사람이구나. 요 정도는 알 필요가 있겠죠. 그죠? 더구나 이때에 이 80전이라는 돈이 그에게 얼마나 유용한지 몰랐다. 클클한 목에 모주 한 잔이라도 적실 수 있거니와 그보다도 앓는 아내에게 설렁탕 한 그릇이라도 사줄 수 있음이라 라고 했는데요. 자, 이 80전이라는 돈이 얼마나 유용한지 몰랐다라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모주 한 잔이라는 거는 참 힘든 그런 데서 그래도 좀 이렇게 모주라는 술이 무슨 술인가 하면요. 맑은 술을 걸러내고 난 뒤에 그 술 찌꺼기를 가지고 또다시 만든 술을 모주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수준 낮은 술이죠. 술 가운데도 좋은 술이 아니고. 어떻든 그거라도 한 잔 할 수 있을 거니와 요 얘기입니다. 앓는 아내에게 설렁탕 한 그릇. 인제 이 설렁탕이 또다시 인제 복선으로 하나 깔립니다. 이 설렁탕이 이제 복선으로 깔리면서 얘기가 인제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설렁탕 한 그릇 사줄 수 있음이라." 이렇게 되면서 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기침으로 쿨룩쿨룩거리기를 벌써 달포가 넘었다. 아까 좀 감 잡았듯이 이들의 삶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 삶인가라는 걸 여기서 보면 알죠. 거기다가 아내가 기침으로 쿨럭거리면서 한 지가 한 달이 넘었다. 달포라는 게 한 달이 좀 넘은 기간을 달포라고 얘기합니다. 조밥도 굶기를 먹다시피 하는 형편이니 그러니까 굶는 거를 조밥도 굶기를 먹다시피 하는 날이라는 거죠. 조밥도 굶기를 먹다시피 하는 형편이니 물론 약 한 첩 서본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제 절박한 그들의 삶을 이제 계속해서 나옵니다. 구태여 서려면 못 쓸 바도 아니되 그러니까 약을 쓰는 겁니다. 그는 병이라는 놈이 약을 보태어 주면 재미를 붙여서 자꾸 온다는 자기의 신조에 어디까지 충실하였다. 요 부분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게 뭡니까? 김첨지라는 사람이 조금 지적 수준이랄까 그런 게 좀 떨어진다. 상식에 못 부합한다. 요런 거를 볼 수 있을 테고 또 한 가지는 좀 고집탱쟁이다. 영감탱이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요. 고집한 영감탱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찌하여 병이라는 걸 약을 주게 되면은 자꾸 붓는다는 그런 허황된 그런 신조를 갖게 됐나요? 인제 요런 거를 한번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의사에게 보인 적이 없으니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으되 병이 얼마나 중한가를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누워 가지고 일어나기는 세로에 모로도 못 눕는 걸 보면 세로에라는 얘거든요. 세로라는 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일어나기는커녕 이렇게 하면 더 좋습니다. 일어나기는커녕 모로도 못 눕는 또는 안 그러면은 일어나기는 고사하고 이렇게 읽어서도 됩니다. 그러니까 세로라는 게 요즘은 안 쓰는 말인데 커녕이든지 고사하고 이렇게 얘기해도 좋습니다. 세로로라는 거 고사하고 모로도 못 눕는 걸 보면은 중증인 것은 중증인 듯 틀림없이 중증이 같다는 거죠. 병이 이대로라는 거는 이렇게까지도 병이 심해지기는 열흘 전에 조밥을 먹고 체한 때문이었다.
또 그 와중에 또 조밥을 먹고 체했다고 그러죠. 그때도 김천지가 오랜만에 돈을 얻는다는 거는 이렇게 버려들이는 거를 또 얻는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또 돈을 산다라는 표현도 쓰고,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파는데 우리는 판다고 하잖아요. 그때는 돈을 산다 그럽니다. 물건을 판다고 하지 않고요. 이런 옛날 표현 방법이죠, 이게요. 그런 식으로 옛날 표현입니다. 돈을 얻어서 좁쌀 한 대와 10전짜리 나무 한 단을 사다 주었더니 김천지의 말에 의지하면 그 오라질년이 험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김천지의 말에 의하면 그 오라질년이 이렇게 했는데, 오라라는 것은 뭔가 하면 밧줄이라는 겁니다. 제수가 되었을 때 밧줄에 묶어진 걸, 그걸 오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라질년이 이렇게 되진 거는 제수가 묶어갈 수 있는 그런 나쁜 년이라는 거죠.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 오라에 끌려가야 될 그런 년이, 사실은 이런 년 저런 년 하는 거는 아주 나쁜 욕이죠. 욕이고, 그러나 겨집이라고 했을 때 그 겨집은 평칭입니다. 지금 와서 이제 겨집이 나쁜 말로 되어지는데, 어떻든 오라질년이라는 거는 나쁜 욕이죠. 천방지축으로 냄비에 대고 끓였다. 마음은 급하고 불길은 달지 않아 채 익지도 않은 것을 그 오라질년이, 이 부분에서 어떻게 되나요? 그만큼 많이 굶었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많이 정말 그 생명의 위협을 맞을 만큼 많이 굶었다는 거를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불길은, 마음은 급하고, 왜 급하겠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마음은 급하고, 불길이 제대로 달지 않은 채 익지도 않은 것을 숟가락은 그만두고 손으로 움켜서 두 뺨에 주먹덩이 같이 혹이 붉어지도록 누가 빼앗을 듯이 처박 지르더니만은 표현들이 굉장히, 어떻든 너무너무 배고픈 상황을 지금 아주 험한 방식으로, 김천지 방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빼앗듯이 처박 지르더니만, 먹는다는 얘기를 하지 않죠. 처박 지르더니만은 그날 저녁부터 가슴이 땡긴다, 배가 캥긴다고 눈을 홉두고 지랄병을 하였다. 이런 식으로 험한 얘기가 나오는데, 보세요. 홉뜨고라는 말이 눈을 위로 치켜뜨고라는 말이랍니다. 치켜뜨고. 그러면 배가 캥긴다, 눈을 치켜뜨고 지랄병을 하였다. 지랄은 간질병의 일종이죠. 그래서 우리가 간질병으로서 발작하는 것을 지랄한다고 그러는 건데요. 이게 이제 욕으로 되어진 겁니다. 사실은 간질, 발작을 이루는 말이었는데 좀 이렇게 아주 나쁘게 그렇게 되어져 있는 용어죠. 그때 김천지는 열화가치성을 내며 에이 오라질년, 김천지 얘기를 그대로 따옴표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조랑복은 할 수가 없어. 조랑복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복을 받아도 오래 못 누리는 동안에 짧은 복을 조랑복이라 한답니다. 복 가운데 진득히 갈 수 있는 복이 있다면은 받았는데 금방 없어져 버리는 조랑복. 그래서 조랑복은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못 먹어서 병이고, 그러니까 못 이제 얻어먹어서 병인 거죠. 못 먹어서 병이고, 먹어서 병. 어쩌란 말이냐? 왜 눈을 똑바로 뜨지 못해? 이제 화가 난 김천지에 하는 말을 그대로 따옴표를 가져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김천지는 앓는 이의 뺨을 한번 휘어 갈겼다. 요즘으로 봐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앞에 누우는 사람께 간신히 그러는데 또 뺨까지 때린다. 말도 안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요, 그 다음 밑에 줄 보세요. 김천지의 눈시울도 뜨끈뜨끈한 듯 하였다. 여기서 김천지가 그렇게 행동만큼이나 행편없는 인간이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김천지의 마음은 여리고 마음은 따뜻했는데 이 현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 화가 난 김에 자기도 모르게 뺨을 후립 패버렸던 거예요. 패버리고 그렇게 했더니만은 홉던 눈은, 그러니까 치켰던 눈은 조금 바루어졌지만, 이 부분에 또 가슴 미어지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맞았는 환자를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홉던 눈은 조금 바루어졌건만 이슬이 맺혔다. 어디에 이슬이 맺혔겠어요? 다 빼고 그냥 이슬이 맺혔다. 참 작가들은 이런 걸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당연히 눈은 이제 바로 뜨기는 했는데 바로 혹뜬 눈에서 바로 눈을 이렇게 뜨기는 했는데 그 눈에 이슬이 맺혔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또 김천지도 눈시울이 뜨끈뜨끈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될 거는 김천지와 그 아내인 사람은 그렇게 나쁜 사이가 아니다라는 걸 넘겨 짚어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빼고 때리고 욕하고 이렇게 해서 '야 이게 되게 나쁜 사이인가 보다.'가 아니고 사실은 이들을 이렇게 된 거는 둘이 사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가난이라는 커다란 감당치 못할 게 여기에 와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요 부분들을 보면 더 좋은데 아직까지는 이 얼마나 가난한지는 모르니까 일단은 이 가난이라는 큰 굴레가 지금 어떻게 이들을 옥조이고 있는가라는 거는 좀 두고라도 요 상황에서는 뭐까지 읽으셔야 되는가 하면 둘 사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비난한 살림살이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병을 앓고 있고 제대로 못 먹고 있고 이러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환자가 그러고도 먹는 데는 물리지 않았다. 환자가 아무래도 아프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음식을 전혀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점점 더 급작하게 떨어질 수 있다면은 몸은 자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먹으려고 하는 어떤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가 그러고도 먹는 데는 물리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사흘 전부터 설렁탕 국물이 마시고 싶다고 남편을 졸랐다. 이제 계속해서 설렁탕이 나오죠. 그래서 아까 김천지가 돈 벌었을 때도 설렁탕 얘기가 나왔고 또 이 자리에 또 설렁탕이라는 게 나오죠. 이런 오라질년 아까 오라라고 했는 게 그겁니다. 밧줄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형을 집행할 때에 사람을 묶고 간다든지 또 안 그러면은 그 교수용 할 때 목에 이렇게 할 때 오라를 이용하거든요. 그런 그 오라라는 게 이제 그런 말입니다. 이런 오라질년 조밥도 못 먹는 년이 설렁탕은 또 처먹고 지랄병하게 이러면서 이제 또 험한 욕이 나옵니다. 라고 야단을 쳐보았지만 못 사주는 마음이 시원치는 않았다. 여기서 또 이제 읽을 수가 있죠. 이렇게 험한 말이 또 툭 튀어나오기도 하지만은 또 못 사주는 마음이 시원치 않았다라는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반전이 나옵니다. 인제 설렁탕을 사줄 수도 있다. 왜 그런가 80점 벌었잖아요. 그래서 인제 여기에 인제 설렁탕도 사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제 운수 좋은 날 쪽으로 인제 쭉 독자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운수 좋은 날 쪽으로요. 그런데 이 운수 좋은 날 쪽으로 가면서도 보면은 여기에 인제 반대편으로 뭔가가 불안한 것이 여기에 인제 자꾸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먹고 싶다든지 또 그 앞에 누워 있는 그 얼마나 병이 심해서 누워 있는 모양이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대해주는 게 밑에서 이제 한 다른 쪽으로 쭉 가고 있죠. 80전을 손에 쥔 김천지의 마음은 푼푼하였다. 자, 요 표현도 재밌습니다. 푼푼하다는 거는 모자람 없이 넉넉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도 없이 살다가 이제 두 탕을 뛰면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두 탕을 뛰면서 그렇게 80전이 들어오니까 이제 마음이 넉넉했다는 거예요. 모자람 없이 넉넉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행운은 그걸로 그치지 않았다. 이제 행운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땀과 빗물이 섞여 흐르는 목덜미를 기름주머니가 다 된 외목 수건으로 닦으며 외목수건이라는 거 외목이라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무명으로 짠 얼기설기 짠 광목이라는 겁니다. 일본에서 짜서 늘어오는 우리나라는 그런 광목조차 짤 기술이 안 되니까 일본에서 짜진 그런 광목들이 산값이 들어와서 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진 건데 그거를 외목수건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식으로 광목인데 광목 중에도 이게 촘촘하게 짜진 게 아니고요. 아주 얼기설기하게 된 그거를 외목수건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외목수건. 근데 그 외목수건이 어떻게 됐다 했나요? 기름주머니가 다 된 외목수건이라 했습니다. 이 수건이라는 게 얼마나 형편없다는 걸 여기 보죠. 그냥 수건으로 된 게 아니고 우리식으로 된 그런 수건이 아니고 여기 기름주머니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보잘것없고
떼국물이 조르륵 흐른다고 보면 되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이고 얼굴에 떼국물이 조르륵 흘러. 인제 10시간인데 여기는 얼굴에 흐르는 게 아니고 이 모가지에 두른 이 수건, 땀 흐르는 수건에 떼국물이 조르륵 흐르죠. 그래서 그거를 외목수건을 닦으며라고 하는데 외목수건이 어떤 모양인가를 요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 문을 돌아 나올 때였다. 동강학교에 들어가서 그 학교 문을 막 돌아 나오는데 뒤에서 "인력거." 하고 부르는 소리가 난다. 자기를 불러 멈춘 사람이 그 학교 학생인 줄 김천지는 한 번 보고도 짐작할 수 있었다. 그 학생은 다짜고짜로 남대문 정거장까지 얼마예요? 아마도 그 학교 기숙사에 있는 이로 동기 방학을 이용하여, 동기라는 건 겨울 방학입니다. 겨울 방학을 동기 방학입니다. 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귀향하려 함이라. 오늘 가기로 작정은 하였건만 비는 오고 짐은 있고 해서 어쩔 줄 모르다가 마침 김첨지를 보고 뛰어나왔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왜 구두를 채 신지도 못하고 질질 끌고, 여기서 이제 김첨지가 왜 그렇게 판단했는가를 이제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고쿠라 양복일 망정, 고쿠라 양복이 뭡니까? 양복이, 고쿠라는 건 일본산 무명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천이 못 되는 거죠. 무명으로 된 천인데 그것도 이제 일본산 무명천. 그 양복일 망정, 노박이로, 그러니까 줄곧, 노박이라는 거, 줄곧이라는 말입니다. 줄복 비를 맞으며 김천지를 뒤쫓아 나왔으랴. 그 다음에 김천지가 이제 좀 생각하면서 묻습니다. 남대문 정구장 말씀입니까? 하고 김천지는 잠깐 주저하였다. 그는 이 우중에, 이제 비가 오고 있으니까요. 그는 이 우중에 우장도 없이 비를 맞지 않도록 하는 장비라고 하는데, 뭐 거창한 장비가 있는 게 아니고요. 나름대로의 시대들마다 우비들이 있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볏짚을 해가지고 뒤집어 쓰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당시도 그런 것처럼 뒤집어 쓸 수 있는 게 그런 게 있는데 그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분은 황시연님 읽어주세요. 그는 이 우중에 우장도 없이 그 먼 곳을 철벅거리고 가기가 싫었습니까? 처음 것, 둘째 것으로 그만 만족하였습니까? 아니다. 결코 아니다. 이상하게도 꼬리를 맞물고 덤비는 이 행운 앞에 조금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올 제 아내의 부탁이 마음에 캥기었다. 앞집 마마한테서 부르러 왔을 제 병이는 그 뼈만 남은 얼굴에 유일의 생물 같은 유달리 크고 움푹한 눈에 액을 하는 빛을 띠며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제발 덕분에 집에 붙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라고 모기 소리 같이 중얼거리고 숨을 그르렁 하였다. 그때의 김천지는 대수롭지 않은 듯이 아따 젠장 맞으련 별 빌어먹을 소리를 다 하네. 맞붙들고 앉았으면 누가 먹어 살릴 줄 알아? 하고 훌쩍 뛰어나오려니까 환자는 붙잡을 듯이 팔을 내저으며 나가지 말라도 그래? 그러면 일찍 들어와요. 하고 목맨 소리가 뒤를 따랐다. 정거장까지 가자 말을 들은 순간에 경련적으로 떠는 손, 유달리 큼직한 눈, 울듯한 아내의 얼굴이 김천지의 눈앞에 어른하였다. 그래 남대문 정거장까지 얼마란 말이요. 하고 학생은 초조한 듯이 인력거꾼의 얼굴을 바라보면 혼자 말같이 인천차가 11점에 있고 그 다음에는 새로 2점이든가 라고 중얼거린다. 이런 50점만 줍시오. 이 말이 저도 못올 사이에 불쑥 김천지의 입에서 떨어졌다. 제 입으로 부르고도 스스로 그 엄청난 돈 액수에 놀랐다. 한꺼번에 이런 금액을 불러라도 본 지가 그 얼마만인가. 그러자 그 돈이가 병자에 대한 염려를 사르고 말았다. 설마 오늘 내로 어떠랴 싶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1, 제2의 행복을 곱친다도 오히려 갑자기 많은 이 행운을 놓칠 수 없다 하였다. 이런 50점은 너무 과한데? 이런 말을 하며 학생은 고개를 기웃하였다. 아니올시다. 이수로 치면 여기서 거기가 15리가 넘는답니다. 또 이런 진날에 좀 더 주셔야지요. 하고 빙글빙글 웃는 차부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기쁨이 넘쳐 흘렀다. 그러면 달라는 대로 줄 터이니 빨리 가요. 관대한 어린 손님은 그런 말을 남기고 총총히 옷도 입고 짐도 챙기러 갈 대로 갔다. 그 학생을 태우고 나선 김천지의 다리는 이상하게 거뿐하였다. 다림질을 한다니보다 거의 나는 듯하였다. 바퀴도 어떻게 속기 도는지 구른다느니보다 마치 얼음을 지쳐나가는 스케이트 모양으로 미끄러져 가는 듯하였다. 언 땅에 비가 내려 미끄럽기도 하였지만 이윽고 끄는 그의 다리는 무거워졌다.
자기 집 가까이 다른 까닭이다. 새삼스러운 염려가 그의 가슴을 눌렀다.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런 말이 잉잉 그의 귀에 울렸다. 그리고 병자의 움쑥 들어간 눈이 원망하는 듯이 자기를 노리는 듯하였다. 그러자 엉엉하고 우는 개똥이의 곡성을 들은 듯 싶다. 딸꾹딸꾹하고 숨 모으는 소리도 나는 듯 싶다. 왜 이러우 기차 놓치겠구만 하고 탄이의 초조한 부르짖음이 간신히 그의 귀에 들어왔다. 언뜻 깨달으니 김천지는 인력 그 죄를 지은 채 길 한복판에 엉거주춤 멈춰있지 않은가. 예 하고 김천지는 또다시 다름질하였다. 집이 차차 멀어갈수록 김천지의 걸음에는 다시금 신이 나기 시작하였다. 다리를 세게 놀려야만 쉴 새 없이 자기의 머리에 떠오르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잊을 듯이 정거장까지 끌어다주고 그 깜짝 놀란 50전을 정말 제 손에 쥐매 제 말 맞다나 심리나 되는 길을 비를 맞아가며 질퍽거리고 온 생각은 아니하고 그저나 얻은 듯이 고마웠다. 졸부나 된 듯이 기뻤다. 제 자식들밖에 안 되는 어린 손님에게 몇 번 허리를 굽혀며 안녕히 다녀옵시오 하고 깍듯이 재우쳤다. 남대문 정거장 말씀입니까? 하고 김천지는 잠깐 주저하였다. 여기서 은검 잠깐 주저하는 방식, 시간을 얻기 위해서 이제 되묻는 방식이죠. 이건 뭐 좋은 대화 방법이죠. 대화할 때에 혼자 가만히 있지 말고 그 말을 하면 되물으면 좋은 방법이 되죠. 그래서 김천지는 잠깐 주저하였다. 이제 요 단락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깊은 김천지의 심리 상태, 내면 상태를 잘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서술 방식을 전지적 시점이라 합니다. 말이 좀 어려워지는데요. 전지적 시점이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했고 나는 이렇게 했고 내 느낌이 이렇게 하면 내가는 내를 중심으로 내가 본 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걸 1인칭 시점이라 하고요. 이같이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전지적 시점이고요. 그래서 어떤 시점으로 이 소설을 써나가고 있는가라는 걸 보게 되는데 어쨌든 그 가운데서 특히 내면을 잘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을 보셔야 되는데 이 내면이 아까 외면하고 겉으로는 운수가 좋아서 좋은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것 같고 또 내면에는 갈등하고 내면에는 이제 위기로 치닫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게 될 텐데 그 부분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는 이 우중에 우장도 없이 우장이라는 건 비를 맞지 않도록 하는 장비들입니다. 무슨 뒤집어 쓰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옛날에는 나뭇잎으로 한다든지 지퍼로 한다든지 그런 걸 뒤집어 쓰기도 했고요. 그런 우장 우비도 되겠네, 우비. 우비 요즘처럼 된 그런 우비는 아닙니다. 그런 우비는 아니고 우장도 없이 그 먼 곳을 철벅철벅하고 가기 싫었음일까? 이거는 이제 서술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서술자가 그래서 그랬을까? 이제 이 얘기 처음 것, 둘째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였을까? 처음 것, 둘째 것이 뭡니까? 처음에 마마님을 태운 것, 두 번째 학교 선생님을 태운 것. 30전, 이렇게 50전, 80전 본 거예요. 예, 80전. 예, 맞아요. 80전 그걸로 됐을까? 만족했었을 거를까? 아니다. 결코 아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보면 서술하는 방식이 재밌죠. 소설의 묘미가 이런 데 있습니다. 사람들께 이렇게 바로 그러지 않아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이런 식으로 이래서 그럴까 저래서 그럴까? 아니다. 결코 아니다. 이상하게도 꼬리를 맞물고 덤비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행운 앞에 조금 겁이 났다. 이 부분이 서술이 참 뛰어나지 않나요? 그 심리를 참 이 연거푸 오는 이 행운에서 김천지는 속으로는 불안해한다 할까? 여기에서 뭔가가 불운이 있을 것 같다는 걸 이제 깔고 가는 거예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쪽은 이렇게 가고 한쪽은 저렇게 간다고 했는데 그리고 집을 나올 때 제 아내의 부탁이 마음에 캥기었다. 마음에 캥긴다는 게 마음속으로 뭘까? 탈이 날까 봐 좀 염려스럽다는 거죠. 요즘은 캥기다는 말 요즘도 쓰죠. 그렇게 그죠? 여러분 캥기다는 말. 아니, 요즘도요. 네. 좋은 일이 연달아 일어나면은 네. 뭔가 불안하고 그런 일이 그치요. 많이 있잖아요. 좋은 일이 네. 많이 일어나면 뭔가 이게
앞일이 막 두려운 생각이 들고, 예, 그런 염려가 있는데 옛날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네. 행운이 사람들 내릴 때마다 또 손님 있고 손님 있고 계속 이렇게 행운이 너무 이어지니까 너무 갑자기 두려운 생각도 들고 아파 누워있는 아내 생각도 나고 이래서 굉장히 좀 주저하는 그런 네, 모습 같아요. 네, 네, 네. 앞집 마마한테서 부르러 왔을 때 제 병리는 그러니까 앞집에 그 마마님이 가자고 그렇게 불러러 왔을 때 제 병리는 와이프라는 거죠. 아내는 그 뼈만 남은 얼굴에 유일의 생물 같은 그 뼈만 남은 얼굴에다가 거기에 유일하게 살아있는 것 같은 유달리 크고 움푹한 눈에 액을 하는 빛을 띠며 이 표현을 참 잘했죠. 이 환자가 얼마나 어떤 상태에 있고 환자의 그 마음 상태를 여기에 잘 읽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눈을 읽고 있죠. 그래서 그 움푹 패인 눈에 액을 하는 눈빛을 띠며 이제 와이프가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제발 덕분에 집에 좀 붙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라고 이제 와이프가 했던 말이 자꾸 이렇게 되새겨집니다. 그래서 따옴표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라고 목사님, 네. 이 문장에서는 이제 네. 오늘을 넘기지 못할 것 같은 암시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점점점 깊어지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이 계속 줄줄이 온다면은 운이 외관에서 줄줄이 온다면 또 한쪽은 이제 점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보죠. 네. 라고 모기 소리 같이 중얼거리고 숨을 그렁그렁하였다. 이제 이 부분에서 더 이제 깊어지고 있는 걸 보이죠. 숨이 그렁그렁한다는 것은 사람이 운명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그때 김천지는 대수롭지 않는 듯이 앞다 젠장 맞으련 젠장이라는 게 옛날에 형벌 가운데에 마구 어떤 특정 부위, 뭐 궁둥이를 때리는 부위가 정해지지 않고 마구 때리는 형벌을 젠장이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젠장 맞으련 별 빌어먹을 소리를 다 하네. 맞붙들고 앉았으면 누가 먹여 살릴 줄 알아? 이 김천지가 아주 곱게 그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하고 훌쩍 뛰어나오려니까 환자는 붙잡을 듯이 팔을 내저으며 나가지 말라고도 그래? 그러면 일찍 들어와요. 하고 목면 소리가 뒤를 따랐다. 여기에서 좀 전에 우리 장영숙님 말씀하셨다시피 점점점 환자는 꺼져나가는 불길로 생명이 꺼져나가는 쪽으로 가고 김천지는 그것을 운수 좋은 일로 덩달아 일어나면서 그 가운데 심리적으로 어떻게 되나 자꾸만 이 불안감이 여기에 마음속에 터오르는 것을 보게 되죠. 정거장까지란 말을 들은 순간 경련적으로 떠는 손, 유달리 큼지막한 눈, 울듯한 아내의 얼굴이 김천지의 눈앞에 어른거렸다. 이 부분에서 이제 잘 표현하고 있죠. 김천지의 마음 속마음을. 그래, 남대문 정거장까지 얼마란 말이요? 하고 학생은 초조한 듯이 인력거꾼을 바라보며 혼잣말같이 인천차가 11점에 있고 그 다음에는 새로 2점이든가 라고 중얼거린다. 한 점, 2점이라는 거는 당시 시계를 우리 요즘처럼 시계 바늘이 이렇게 하는 그런 시계지 숫자로 나오는 시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시계 바늘 시침이 몇 번째 점에 있었느냐는 거예요. 11점. 그럼 11시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세로 2점 같으면 세로 2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점이라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이런 50점만 줍시오. 이 말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불쑥 김천지의 입에서 떨어졌다. 제 입으로 부르고도 스스로 그 엄청난 액수에 놀랐다. 한꺼번에 이런 금액을 불러본 지가 그 얼마든가. 그러자 그 돈 벌 욕기가 그런 욕심이 병자에 대한 염려를 사르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런 50전이라는 얼마나 큰 돈이니까 자기가 아까 병자에 대한 어떤 그거를 염려를 이제 잃어버렸다는 거죠. 사르고 불살르는 거죠. 사르고 말았다. 설마 오늘 내로 어떠랴 싶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2의 행복을 곱친 것보다도 오히려 갑절이 많은 이 행운을 놓칠 수 없다 하였다. 이런 50전이 너무 과한데 이런 말을 하며 학생은 고개를 기웃하였다. 아니올시다. 이수로 치면 거리수, 거리수라는 게 맨리 할 때 이 이수로 치면 거리이수로 치면은 여기서 시오리가 넘는다. 15리, 시오리를 15리를 합니다. 시오리가 넘는답니다.
또 이런 진날에 좀 더 주셔야죠. 진날에는 비가 오는 날에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은 좀 더 줘야죠. 하고 빙글빙글 웃는 차부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기쁨이 흘러넘쳤다. 차부라는 게 마부, 말을 끌고 마부가 되겠죠. 길녘거를 끌고 가는 거를 차부라고 합니다. 그러면 달라는 대로 줄 테니 빨리 가요. 학생이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관대한 손님은 그런 말을 남기고 총총히 옷도 입고 짐도 챙기러 갈 데로 갔다. 그 학생을 태우고 나선 김첨지의 다리는 이상하게 거뿐하였다. 그렇죠. 이런 50전을 지금 받게 큰 돈을 대게 되니까 이상하게 다리는 거뿐했다. 다리가 가벼웠다는 거죠. 다른질을 한다느니 거의 나는 듯 하였다. 얼마나 기분 좋은가는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퀴도 어떻게 속히 도는지, 어떻게 빨리 도는지라는 게 속히라는 게요. 바퀴도 어떻게 속히 도는지 구른다기보다 마치 얼음을 지쳐나가는 스케이트 모양으로 얼음을 지친다라는 거 아시죠? 얼음 위로 쭉 이렇게 미끄러져 나가는 그럼 얼음 위를 이렇게 쭉 나가는 그런 걸 지쳐나간다 합니다. 스케이트 모양으로 지쳐나가는 스케이트 모양으로 미끄러져 가는 듯 하였다. 얼마나 기분 좋게 빨리 바퀴가 굴러가는지 마치 얼음 위를 굴러가는 듯 하다는 얘기죠. 언 땅에 비가 내려 미끄럽기도 하였지만 그 미끄러운 그 땅을 이제 그렇게 해서 갑니다. 이었고 끄는 이의 다리가 무거워졌다. 무슨 일일까 이제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자기 집이 다다른 까닭이다. 동강학교에서 김천지가 살고 있는 집을 지나야만 정거장을 가는 것 같습니다. 정거장은 당시는 서울역이죠. 서울역인데 이제 그때는 정거장이라고 그렇게 했고 지금처럼 된 그런 역이 아니고 처음에는 목조 건물로 이렇게 지었답니다. 1층짜리 목조 건물로 지었다가 나중에 1920년대 지나고 난 뒤에 지금처럼 되어져 있는 석조 건물로 만들어졌고 처음에는 목조 건물이었답니다. 그때는 서울역이라는 이름도 안 붙어 그냥 정거장 그러면은 이제 그 역을 얘기한다고 하는 그런 때입니다. 이었고 끄는 이의 다리는 무거워졌다. 왠가하면 집이 가까워 다릅니다. 집이 가까워지는데 오히려 몸이 무거워진다는 것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불안한 어떤 그게 이어지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죠. 새삼스러운 염려가 그의 가슴을 눌렸다.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 말이 이제 계속 이런 말이 잉잉 그의 귀에 울렸다. 그러니까 김천지가 얼마나 내면상으로는 속으로는 가슴 아픈 어떤 그거를 자꾸만 대내고 있는가를 보고 심리적으로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병자의 움푹 들어간 눈이 원망하듯이 자기를 노리는 듯 하였다. 이제 점점 더 그렇게 되죠. 그러자 엉엉하고 우는 개똥이의 곡성을 듣는 듯 싶었다. 개똥이라는 게 이제 3살 난 아이가 젖빨고 있는 아이가 있었죠. 그 아이를 개똥이랍니다. 개똥이의 곡성을 들은 듯 싶었다. 혹시 아실지 모르는데 어릴 때의 아이들은요. 바로 이름을 안 짓습니다. 바로 이름을 안 짓고 왠가하면 유아 사망률이 워낙 높으니까 이게 살아봐야 사람이 되니까 그때 이름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름 안 짓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똥이, 순둥이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잘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등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등록을 해야 될 때 출생신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출생신고 할 때 그때쯤 된 이제 얘가 살아날 것 같은 게 이름을 정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이름 정하죠. 제 얘기가 맞나요? 프리실라님 무슨 말씀하세요? 이 시골에 소똥이도 있었어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요. 아니 참 시골스럽다 그거 이름은. 네. 정태는 왜 그러냐면 옛날에 화장실이 정랑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네. 거기다 놓은 거예요. 화장실 갔다가. 그래서 이름을 정태라고 지었어요. 화장실에서 빠졌는데 이렇게 갈고리를 건졌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면서 화장실에서 아기를 할 수도 네네. 있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일이 가끔씩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동네에도 그런 뭐 일이 있어서 그 아이를 막 빨리 건져다가 홀짝 똥독이 오른다고 그래가지고 네, 다른 얘가 민간 처방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이름도 또 그렇게 이상하게 짓는 경우가 좀 이름을 있었어요. 정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태라고 지었는데 이렇게 갈쿠리로 아기를 끄집어냈대요. 야, 아이고. 그런데도 사는 거 보면 참 신기하죠. 저는 어떤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은 콩밭에서 애 낳아가지고 안고 들어온 사람도 있었어요.
그거는 아니, 양반이네요. 이게 정당에다가 애를 또 실화입니다. 제가 아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더군다나 이같이 신분이 낮은 사람일수록 더더욱 이름이 없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소아마비나 뭐 홍역이나 이런 걸로 해서 어린 나이에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아예 호적에도 안 올리고 한 서너 살 될 때까지는 이름도 안 지어주고 호적에도 안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뭐 순돌이, 차돌이, 아까 뭐 뭐처럼 그런 셋도. 식으로 예. 그리고 험한 부잣집 아이들도 이름을 좀 억세고 험하고 그런 이름을 붙여줘야 뭐 수명이 길어지고 뭐 건강하다 해서 그렇게 조금 그런 이름을 많이 지어줬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 아명으로. 그런데 참 목사님 우리 여기서 네. 개똥이의 곡성을 들은들 싶다 하는 건데 곡성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슬피 맞습니다. 우는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네, 굉장히 마음이 지금 네. 엄청 예, 혹시 죽지 않았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래서 엉엉하고 우는 개똥의 곡성을 듣는데 곡하는 소리라는 거죠. 곡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을 때 곡하는 소리를 듣는 듯 싶었다. 딸꾹딸꾹하고 숨 모으는 소리도 나는 듯 싶었다. 갈수록 심하게 아까 말씀드린 불행이 가까이 오고 있고 또 한쪽은 요행이랄까 행운이 운수가 이렇게 막 좋은 날이 되어지고 있고 이 양면이 이렇게 가는 걸 보시라는 얘기였죠. 왜 이루 기차 놓치겠구만. 이제 학생이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고 탄이의 초조한 부르짖음이 이걸 이제 잠시 자기가 깜빡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차 놓치겠구만 하고 탄이의 초조한 부르짖음이 간신히 그의 귀에 들어왔다. 언뜻 깨달으니 김첨지는 인력거를 쥔 채에 길 항복판에 응거주춤 멈춰 있지 않는가. 예. 이렇게 하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김첨지가 얼마나 지금 마음속에 큰 갈등을 겪는다 할까?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할까요? 심리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있는 게 가다가 끌고 가던 인력거를 중간에 써버리게 되니까 학생이 이제 그렇게 왜 이러 하고 이제 소리 지르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예 하고 김첨지는 또다시 다름질하였다. 집이 차차 멀어질수록 김첨지의 걸음에는 다시금 신이 나기 시작하였다. 이 부분도 뭔가를 주고 있죠. 아까 집이 가까워지니까 굉장히 무거워지기 시작하다가 거꾸로 이제 또다시 정신 차리고 정거장 쪽으로 가려고 하다 보면 집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제 신이 나기 시작하더라. 이게 집안에서 엄청난 불운이 있었다라는 것을 또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죠. 다리를 제게 눌러야만 쉴 새 없이 자기 머리에 떠오르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잊는 듯이라고 했습니다. 제게라는 것은 빠르게 다리를 빨리 놀래야 재빠르게 놀래야 쉴 새 없이 자기 머리에 떠오르는 근심과 걱정을 잃어버린다. 재개라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재빨리 놀리는 것. 그걸 재개라고 했고. 아무튼 생각이 복잡할수록 빨리 움직여버리면 생각이 좀 정리가 되는 것처럼 이제 이런 심리를 잘 묘사했습니다. 정거장까지 끌어다주고 그 깜짝 놀란 이런 50전을 정말 제 손에 쥐매 제 말 맞다나 10리나 되는 길을 비를 맞아가며 질퍽거리고 온 생각은 아니하고 그저나 얻은 듯이 고마웠다. 졸보가 된 듯이 기뻤다. 영감은 오늘 이제 운수가 좋아지니까요. 제 자식벌밖에 안 되는 어린 손님에게 몇 번이나 허리를 굽히며 안녕히 다오십시오. 이제 그렇게 다 정거장에 와서 인사하는 장면이죠. 하고 깍듯이 재우쳤다. 그러니까 치다는 얘기. 네. 그 인원 50점 받은 돈이 너무나 좋아서 졸부나 된 듯이 기뻤는데 그 돈이 요새 돈으로 환산을 하면 대충 해서 한 25만 원 정도 된대요. 예. 50전이 한 5만, 6만, 7만, 8만이니까 중간에 하면 한 25만 원? 네. 아주 큰 돈. 그 다음 누가 읽으시나요? 그러나 빈 인력거를 털털거리면 이 우중에 돌아갈 일이 끔밖이었다. 노동으로 하여 흐른 땀이 식어지자 굶주린 창자에서 물 흐르는 옷에서 어슬어슬 한기가 쏟아나기 비롯하며 이런 50전이라는 돈이 얼마나 괜찮고 괴로운 것인 줄 절절히 느꼈다. 정거장을 떠나는 그 발길은 힘 하나 없었다. 온몸이 옹송그려지며 당장 그 자리에 엎어져 못 일어날 것 같았다. 젠장 맞을 것. 이 비를 맞으면 빈 인력거를 털털거리고 도라를 간담.
이런 빌어먹을 제 할미를 붙일 비가 왜 나무 상판을 딱딱 때려? 그는 몹시 하정을 내며 누구에게 반항이나 하는 듯이 개걸거렸다. 그럴 쯤에 그 머리엔 또 새로운 강명이 비쳤나니 그것은 이러고 갈 게 아니라 이 근처를 빙빙 돌며 차 오기를 기다리면 또 손님을 태우게 될는지도 몰라 란 생각이었다. 오늘 운수가 괴상하게도 좋으니까 그런 여행이 또 한 번 없으리라고 누가 보증하라. 꼬리를 굴리는 행운이 꼭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내기를 해도 좋을 만한 믿음을 얻게 되었다. 그렇다고 정거장 인력거 끊어 등살이 무서우니 정거장 앞에 섰을 수는 없었다. 그래, 그는 이전에도 여러 번 해본 일이라 바로 정거장 앞 전차 정류장에서 조금 떨어지게 사람 다니는 길과 전차길 틈에 인력거를 세워놓고 자기는 그 근처를 빙빙 돌며 형세를 관망하기로 하였다. 얼마 만에 기차는 왔고 수십 명이나 되는 손님이 정류장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 중에서 손님을 물색하는 김천지의 눈엔 양머리에 뒤축 높은 구두를 신고 망토까지 두른 기생태물인 듯 남봉 여학생인 듯한 여편네 모양이 눈에 띄었다. 그는 슬근슬근 그 여자의 곁으로 다가들었다. 아씨, 인력거 아니 탓이랍시오. 그 여학생인지 뭔지가 한참은 매우 택가를 빼며 입술을 꼭 다문 채 김천지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김천지는 구걸한 거지나 무엇같이 연애 연방 그 기색을 살피며 아씨, 정거장 애들보다 아주 싸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댁이 어디신가요? 하고 추근추근하게도 그 여자 들고 있는 일본식 버들고리짝에 제 손을 대었다. 왜 이래 남 귀찮게. 소리를 벼락같이 지르고는 돌아선다. 김천지는 어렵슈 하고 물러섰다. 전차는 왔다. 김천지는 원망스럽게 전차 타는 일을 노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전차가 빡빡하게 사람을 싣고 움직이기 시작하였을 때 타고 남은 손 하나가 있었다. 굉장히 큰 가방을 들고 있는 걸 보면 아마 붐비는 차 안에 짐이 크다 하여 차장에게 밀려 내려온 눈치였다. 김천지는 되어섰다. 인력거를 타시랍시오. 한동안 값으로 승강이를 하다가 60전에 인사동까지 태워다 주기로 하였다. 인력거가 무거워지매 그 몸은 이상하게도 가벼워졌고 그리고 또 인력거가 가벼워지니 몸은 다시금 무거워졌건만 이번에는 마음조차 초조해 온다. 집어 강정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리어 이제 여행을 바랄 여유도 없었다. 나무 등거리나 무엇 같고 저것 같지도 않은 다리를 연에 꾸짖으면 질팡갈팡 뛰는 수밖에 없었다. 저놈의 인력거꾼이 저렇게 술이 취해가지고 이 진 땅에 어찌 가노? 라고 길 가는 사람이 걱정을 하리만큼 그 걸음은 한급하였다. 흐리고 비오는 하늘은 어두침침하게 벌써 항원에 가까운 듯하다. 창경은 앞까지 다다랐어야 그는 턱에 닿은 숨을 돌리고 걸음도 늦추 잡았다. 한 걸음 두 걸음 집이 가까워 올수록 그 맘조차 괴상하게 누그러웠다. 그런데 이 누그러움은 안심해서 오는 게 아니요. 자기를 덮친 무서운 불행을 빈틈없이 알게 될 때가 박도한 것을 두리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불행에 다닥치기 전 시간을 얼마쯤이라도 늘리려고 버르적 걸었다. 기적에 가까운 벌이를 하였다는 기쁨을 할 수 있으면 오래 지니고 싶었다. 그는 두리번 사면을 살피었다. 그 모양은 마치 자기 집 곧 불행을 향하고 달려가는 제 다리를 제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으니 누구든지 나를 좀 잡아다고 구해다고 하는 듯하였다. 그럴 즈음에 마침 길가 선술집에서 그 친구 치삼이가 나온다. 그 우글우글 살찐 얼굴에 주흥이 돋는 듯 온 턱과 밤을 시커멓게 구레 나들시 덮었거늘 노루탱탱한 얼굴이 바싹 말라서 여기저기 고랑이 패고 수염도 이때야 턱 밑에만 마치 솔잎송이를 거꾸로 붙여놓은 듯한 김천지의 풍치하고는 기이한 대상을 짚고 있었다. 여보게 김천지, 자네 문안 들어갔다 오는 모양일세그려. 돈 많이 벌었을 테니 한 잔 빨리게. 뚱뚱보는 말라깽이를 보던 맛에 부르짖었다. 그 목소리는 몸짓과 딴판으로 연하고 싹싹하였다. 김천지는 이 친구를 만난 게
어떻게 반가운지 몰랐다. 자기를 살려준 은인이나 무엇같이 고맙기도 하였다. 자네는 벌써 한 잔 모양 일세구려. 자네도 오늘 재미가 좋아 보이 하고 김천지는 얼굴을 펴서 웃었다. 그때 우리 말씀하세요. 삶이 얼마나 뭐 옷가지 뭐 헌급 자체가 없잖아요. 뭐 생산되는 게 없으니까요. 전쟁 끝나고 뭐 먹을 식료품, 음식 뭐 그래서 그 보릿고개에도 보리가 패기 전에 그거 막 덜 익은 보리를 따다가 그냥 이겨서 먹기도 하고 산에 가서 뭐 송구라 그래서 소나무 껍질도 벗겨서 먹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근데 입을 헝겊 조가리 하나, 그다음에 먹을 음식 하나 없는 그런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을 살았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걸 상상을 못 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6.25 뭐 그 이후니까 조금은 알지만 요즘 애들 같으면 먹을 거 없어 라면 먹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도 하겠어요. 예, 그런데 이 상황이 참 이거 외에도 그 뒤에 단편 나오는 거 보면 너무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워낙 뭐 물자가 없으니까 입을 옷 하나 먹을 음식 하나 없어서 진짜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어떻게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이런 선진국 대열에 우리를 이렇게 올려놨는지 우리 조상들이 너무나 대단하고 감사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자, 그러나 비인력 거를 털털거리며 이 우중에 돌아갈 일이 꿈밖이었다. 꿈밖처럼 꿈밖이었다라는 게 꿈만 같다라는 쪽이죠. 꿈밖이었다. 노동으로 하여 흐른 땀이 식어지자 굶주린 창자에서 물 흐르는 어슬어슬 한기가 솟아나기 비롯하며 이런 50전이라는 돈이 얼마나 괜찮고 괴로운 것인 줄을 절절히 느끼었다. 이제 이런 50전을 받아가지고 한 느낌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우중에 비닐력거를 가면서 털털거리면서 가려니까 좀 그런데 이제 온몸이 이제 오성거리고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정거장을 떠나는 그의 발길은 힘 하나 없었다. 온몸이 옹성거려지며 당장 그 자리에 엎혀져 못 일어날 것 같았다. 젠장 맞을 것. 이비를 맞으며 비닐거를 털털거리고 돌아간담. 이런 빌어먹을 제 할미를 붙을 비가 위에 나무의 상판을 딱딱 때려. 말이 참 험하고 그런데요. 젠장 맞을 것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이 말씀이 형벌 가운데에 특정한 부위를 몇 대 때리라는 것도 없이 아무데나 때리는 것을 젠장 때린다 하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험한 얘기가 나오는 제 할미를 붙을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붙는다는 게 여기에서 할미와의 성관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아주 험한 얘기거든요. 당시에 그런 유교 사회에서 제 할미를 붙어 먹는다라는 것은 정말 나쁜 놈이고 행편없는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 비가 제 할미를 붙을 비가 왜 남의 상판을 딱딱 때려 이렇게 됩니다. 그는 몹시 화증을 내며 그러니까 걸핏하면 화를 버럭 내는 거 그런 증세 화증이라고 합니다. 그는 몹시 화증을 내며 누구에게 반항이나 하는 듯 개걸거렸다. 그러니까 이제 김천지가 심리 상태가 불안한 모습을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심리 상태가 그죠? 얼마나 비는 오고 또 그런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을 이렇게 보여준 거네요. 여기서 화증을 냈다라는 게 이제 대표적인 단어죠. 그럴 점에 그의 머리에는 또 새로운 광명이 빛이 나니 이 표현도 재밌습니다. 그럴 때 머릿속에 새로운 광명이 빛이 나니 그것은 아이고 이렇게 갈 게 아니라 근처를 빙빙 돌다 차오기를 기다리면 차오기라는 게 아마 전차든지 안 그러면 열차든지 그런 차가 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오기를 기다리면 또 손님을 태우게 될지도 몰라라는 생각이었다. 오늘 운수가 개성하기도 좋으니까 그런 여행이 또 한 번 없으리라고 누가 보증하랴. 이제 인간이라는 건 항상 그렇습니다. 잘 되면 막 끝없이 치닫는 줄 알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갑니다. 꼬리를 굴리는 행운이 꼭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내기를 해도 좋을 만한 믿음을 얻게 되었다. 이런 게 인간 심리입니다. 그죠? 한번 잘 되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꼭 이제 노름판에 가가지고 망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그걸 또 이미 노름판에 돈을 잘 뺏는 사람들의 짜고 처음에는 돈을 따게 해준다잖아요.
그래서 돈을 계속 따게 해줘서 이제 기대를 갖게 했다가 이제 돈을 다 뺏는 게 노름판이듯이 인간 심리가 다들 노름판이든 사는 판이든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든 그런 심리를 잘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는 이전에도 여러 번 해본 일이라 바로 정거장 앞 전차 정류장에서 조금 떨어지게 사람 다니는 길과 전찻길 틈에 인력거를 세워놓고 자기는 그 근처를 빙빙 돌며 형세를 관망하기로 하였다. 한마디로 손님 될 만한 사람이 있는가를 보겠다는 거예요. 영감 인력거를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인력거는 여기다 세워놓고 거기 정류장에 가서 형세를 관망하기로 했다라는 게 손님 될 만한 사람이 있는가를 보자는 겁니다. 목사 여기에서요. 요즘도 네. 마찬가지만 길거리에서 장사하거나 뭐 하는 사람들이 그 텃세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도 정거장 주변에서 그 손님을 끌고는 고정되는 텃세꾼들이 있고 이 김첨지는 그 틈에도 못 끼니까 그 가까이 가지를 못하고 그 주변 변두리에 인력거를 세워놓고 손님을 이렇게 찾고 있는 그런 형색이 보이는데요. 아, 예.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예. 아, 저는 그렇게는 생각 못 했는데, 맞네요. 맞을 거예요. 틀림없이. 잘 보셨습니다. 얼마 만에 기차는 왔고, 수십 명이나 되는 손님이 정류장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 중에서 손님을 물색하는 김천지의 눈엔 양머리 뒤축 높은 구두를 신고 망토까지 두른 기생태물인 듯. 그러니까 기생태물은 기생으로 현역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은퇴했다는 거예요. 기생태물은 어떻게 되나요? 그 전에 기생할 때 있던 어떤 그런 형세라든지 부도 있고, 이제는 태물이라서 별로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들께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고 이제 내려가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경우를 기생태물이랍니다. 또는 남봉 여학생인 듯 여편네 모양이 눈에 띄었다. 남봉 여학생은 그러니까 문제아라든지 그런 여학생 가운데 못된 아이들, 그런 여학생인 듯한 여편네 모양이 눈에 띄었다. 그는 설근설근 그 여자 곁으로 다가갔다. 다시 인력거 아내 탓이랍시오?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 여학생인지 뭔지가 이제 그래서 뭔지가 납니다. 그 여학생인지 뭔지가 한참은 매우 때깔을 빼며, 때깔은 교만한 태도를 얘기합니다. 때깔을 빼며 그 교만한 태도를 내며 입술을 꼭 다문 채 김천주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김천주는 구걸하는 거지나 무엇같이 연애 연방 그의 기색을 살피면서 연애 연방, 그러니까 자꾸만 연애 연방이라는 게 연이어서 곧 이어서라 연애 연방 곧 이어서 그의 자꾸만 잇따라서 하는 잇따라서 그의 기색을 살피며 아시 정거장 애들보단 아마 이 정거장 애들이라는 게 바로 이걸 겁니다. 좀 전에 이순희님 말씀하신 그 얘기입니다. 정거장 애들이 자기 텃세를 끼고 있는 애들이고 김천지는 이제 자기 인력을 저쪽 옆에 두고 와가지고 사람들께 이제 그 손님 될 만한 사람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거장 애들이라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정거장 애들보단 아주 싸게 모시다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정거장 애들은 자기네들이 그 나와바리라 그죠, 일본어로. 자기네들 이제 나와바리가 딱 있으니까 그렇게 좀 더 비싸겠죠. 예, 그래서 정거장 애들보다 아주 싸게 모셔드리겠습니다. 댁이 어디신가요? 하고 추근추근하게도 들고 있는 일본식 버들고리짝. 이 버들고리짝이 저는 뭔지 얘기가 보니까 옷을 넣는 상자인데 버들나무를 이렇게 꼬가지고 이렇게 상자로 되어져 있고 그 상자를 열면 그 속에 이제 옷을 이렇게 개어져 있고 그래서 옷이 들어가는 그런 옷 가방입니다. 요즘처럼 가죽 가방이 없으니까. 말씀하세요. 네, 옛날에는 거기는 뭐 우리 뭐 합판으로 만든 상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쇠로 이렇게 만든 뭐도 있는 것도 아니고 가죽 가방 같은 것도 없을 시절이잖아요. 그런 네. 버들고리짝을 옷 가방 대신에 많이 사용을 했어요. 집에서도 그렇고 뭐 어디 갈 때도 예, 버드나무로 집에서 이제 만든 이제 고리짝 같이 생긴 거니까 거다가 손잡이를 뭐 양쪽을 하거나 한쪽을 하거나 해서 그 안에 물건을 넣어서 그걸 네, 이동할 때 갖고 다니고 했죠. 그래서 이거 버들고리짝이 뭐 옷 넣는 뭐 가방도 되고 집에서는 여러 가지 물건을 수납하는 뭐
그런 상자도 되고, 예, 그런 쪽으로 많이 쓰였어요. 워낙 네. 물자가 귀한 시절이었으니까. 프르실라님 말씀하세요. 아니요, 이순희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저는 아. 기억에 이렇게 직사각형 난 거 이렇게 두는 거 본 적이 네. 있어요. 어렸을 때. 네. 저보다 다들 좋은 데 사는, 저는 워낙 깡촌이라서 보찜이라든지 이런 것만 있었고. 아니, 그런 것도 저희들이 없어요. 나이가 더 많으니까 더 옛날, 예, 잘 알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저희들이 예. 50년 이상, 예, 더 옛날 사람이라서 옛날 일에 더 익숙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또 가겠습니다. 버들고르 짝에 제 손을 대었다. 왜 이래 남 귀찮게. 여자가 이제 이렇게 한다. 소리를 버럭같이 지르고 돌아선다. 김천전은 어렵쇼 하고 물러섰다. 전차는 왔다. 김천전은 원망스럽게 전차 타는 일을 노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전차가 빡빡하게 사람을 싣고 움직이기 시작하여 타고 남은 손 하나가 있었다. 그러니까 전차가 다 가고 했는데 한 사람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큰 가방을 들고 있는 걸 보면 아마 붐비는 차 안에 짐이 크다 하여 차장에게 밀려 나온 눈치였다. 이제 여기 손님이 제대로 이제 걸린 거죠. 김천지는 되었었다. 인력껏 하십시오. 한동안 값으로 승강일을 하다가 60전에 인사동까지 태워주기로 하였다. 이제 일이 또 이제 잘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계속 이제 외관상 운수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인력거가 무거워지며 그의 몸도 이상하게 가벼워졌고, 그리고 인력거가 가벼워지니 몸은 다시금 무거워졌건만 이번에는 마음조차 초조해 온다. 이제 점점 더 깊어지고 있죠. 집의 광경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려 이제 요양을 바랄 여유도 없었다. 나무 덩굴에 무엇 같고 제것 같지 않은 다리를 연해 꾸짖으며 질팡갈팡 뛰는 수밖에 없었다. 저놈의 인력거꾼이 저렇게 술 취해가지고 이 진 땅에 어찌가노? 라고 길 가는 사람들이 걱정을 하리만큼 그의 걸음은 황급하였다. 그리고 비오는 하늘은 어둠침침하게 벌써 황혼에 가까운 듯하다. 창경원 앞까지 다다라서야 그는 턱에 닿은 숨을 돌리고 걸음도 늦추 잡았다. 한 걸음 두 걸음 집이 가까울수록 그의 마음조차 괴상하게 누그러졌다. 그런데 이 누그름은 안심해서 오는 것이 아니요 자기를 덮친 무서운 불행을 빈틈없이 알게 될 때가 박두한 것을, 박두라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행이 빈틈없이, 무서운 불행이 빈틈없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두리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었다. 두려워하다, 두리는 마음을 두려워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불행에 닥치기 전 시간을 얼마쯤이라도 늘리려고 버적거렸다. 밑에 버르적거렸다고 참고하시면 되고요. 기적에 가까운 벌이를 하였다는 기쁨을 할 수 있으면 오래 지니고 싶었다. 이제 심리를 이제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죠.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인간은 늘 이런 것 같습니다. 기쁨이 있고 기적 같은 일을 만나게 되면 오래 간직하고 싶죠. 그래서 그 심리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실상은 이 같은 심리 반대편으로 이제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있습니다만은 기적에 가까운 벌이를 하였다는 기쁨을 할 수 있으면 오래 지니고 싶었다. 그는 두리번 사면을 살폈다. 그 모양은 마치 자기 집 곧 불행을 향하고 달려가는 제 다리를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으니 누구든지 나를 좀 잡아달라고 구해달라고 하는 듯 하였다. 이 부분에 김천지의 마음 상태를 잘 묘사하고 있죠. 지금 자기께 엄청난 불행이 다가올 거라는 것을 예감한다 할 거예요. 요건 어떤 예감이 맞겠네. 예감을 두고 있고, 그래서 그 예감에서 이런 얘기하죠. 불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제 다리를 제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으니 누구든지 나를 좀 잡아달라고 구해달라고 하는 듯 하였다라는 부분을 참 잘 묘사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점에 마침 길가에 선술집, 서서 마시는 그런 간단한 술집은 아닙니다. 안방술집, 선술집의 반대말이라기보다는 선술집에 대비되는 대척점에 있는 게 안방술집이죠. 거기서 선술집은 값도 싸고 간단하게 먹고 또 서서 먹는 그런 술집을 선술집을 한답니다.
선술집에서 그의 친구 치삼이가 나온다. 그의 우글진 살찐 얼굴에. 근데 치삼이는 지금 김천지하고는 모양새가 다르지요. 김천지는 떼국물이 조르르 흐르는 사람이고 치삼이는 어떻게 되나요? 우글우글 살찐 얼굴에 주엉이 돋는 듯 온턱에 뺨을 시커멓게 구렛나루지 덮을 끈을 노루탱탱한 얼굴이 바짝 말라서 여기저기 고랑이 패고 수염도 있어야 턱 밑에만 마치 솔잎 송이를 거꾸로 붙여놓은 듯한 김천지의 풍채하고는 기이한 대상을 짓고 있었다. 그러니까 김천지의 꼬라지하고 이쪽 이 치삼이하고는 좋게 이제 비교되는 모습들을 여기에 잘 해놨습니다. 그 가운데에 수염이라야 턱 밑에 마치 솔잎 송이를 거꾸로 붙여놓은 듯한 김천지의 풍채하고는 기이한 대상을 짓고 있다. 대상은 반대편, 아까 대척점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 있다는 거죠. 여복의 김천지 문 안에 들어갔다 오는 모양일세. 그래요. 돈 많이 벌을 테니 한 잔 빨리게. 이제 한 잔 마신다라는 거를 옛날 어른도 그렇고 요즘 또 젊은 사람들 자, 한 잔 빨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좀 속어비슷하게 한 잔 마시자라는 말보다는 훨씬 더 속어에 해당되는 그런 말이죠. 뚱뚱보는 말랑깽이를 보면 마태 부르짖었다. 뚱뚱보, 그러니까 뚱뚱보라는 거는 치삼이를 얘기하고 말랑깽이는 누구입니까 지금? 김천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뚱뚱보 말랑깽이 보던 마태, 보던 순간에라는 얘기입니다. 보던 순간에 부르짖었다. 그 목소리는 몸짓과 딴판으로 연하고 삭삭하였다. 김천지는 이 친구를 만난 게 어떻게 반가운지 몰랐다. 자기가 아까 그 심리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를 살려준 은인이나 무엇이 고맙기도 하겠다. 은인처럼 이제 고마웠다는 얘기죠. 자네는 벌써 한 잔 모양일세. 그래요. 자네도 오늘 재미가 좋아 보여 하고 김천지는 얼굴을 펴서 웃었다. 앞다 재미 안 좋고 술 못 먹는가? 조금 돈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보게 자네 왼쪽이 어째 물독에 빠진 쇠양지 같은가? 어서 들어와 말리게. 이제 그 얘기가 지금 빗속을 이렇게 했던 모양 쇠양지 같다. 독에 빠진 쇠양지 같다. 어서 와서 들이 말리게 라고 합니다. 선술집은 훈훈하고 뜨뜻하였다. 추어탕 끓이는 솥뚜껑을 열 적마다 뭉게뭉게 떠오르는 흰 김, 석쇠에서 삐지직 구워지는 너비안이 구이며, 자 여기 너비안이라는 거는요 얇게 저며 갖은 양념을 하여 구운 쇠고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쇠고기 종류가 이제 막 이렇게 굽혀지고 있는 그 모양새를 너비안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육이며, 제육은 아시죠? 간이며, 콩팥이며, 북어며, 빈대떡이며 등등등 이제 먹을 게 쭉 나옵니다. 이 너저분하고 늘어 놓인 안주 탁자에 김천지는 갑자기 속이 설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마음대로 할 양이는 그의 있는 모든 먹음먹이를 모조리 깡그리 집어삼켜도 시원치 않았다. 그러니까 많이 배고팠다는 거죠. 하되 이 김천지는 정말 며칠에 한 번 밥도 못 먹는 사람인데 여기 선술집에는 이렇게 고기 구이며 제육이며 먹을 게 맛있는 게 너무 많네요. 예, 실제 가장 많은 경우는 이런 질문인가. 가장 많은 경우는 김천지가 그 어려운 상황에 왜 술집에 선술집에 들어갔느냐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이 질문은 그 앞에 나왔는 김천지의 심리 상태를 보면 돼요. 도저히 집에 혼자 들어갈 수 있는 그게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는 상황은 누군가가 자기를 좀 이렇게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판에 이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이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 맨정신에 못하면 술 한잔 하겠어 하듯이 그래서 이제 술집에 들어가고 나니까 와락 이제 배가 고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음식들 얘기도 쭉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되면서 김천지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잔 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여기서 보면 먹음먹이를 모조리 깡그리 집어삼켜도 시원치 않다라는 부분이 김천지가 얼마나 굶주렸는가라는 부분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하되 배고픈 이는 우선 분량 많은 빈대떡 2개를 쪼이기로 하고 추어탕 한 그릇을 청하였다.
줄인 창자는 음식 맛을 보더니 더욱더욱 비지어지면 자꾸 드리라 하였다. 그 음식만 줄인 창자가 이렇게 한다는 게, 줄인 창자가 음식 맛을 보더니 더욱더욱 드리라는 게 재밌네요. 순식간에 두부와 미꾸라지 든 국 한 그릇을 그냥 물같이 들이키고 말았다. 이제 배가 아팠다는 부분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셋째 그릇을 들여받았을 때에 데우던 막걸리 꽃배기 2잔이 더 더웠다. 그러니까 이제 막걸리를 이제 먹고 있는 거죠. 치사며 같이 마시자 원원이 비었던 속이라 찌르르 하고 창자에 퍼지며 얼굴이 화끈하였다. 본디부터 처음부터 비었던 속이라 찌르르 하고 창자에 퍼지며 얼굴이 화끈하였다. 눌러 곱보기 한 잔을 또 마셨다. 김천지는 눈은 벌써 개개 풀리기 시작하였다. 개개 풀리기 시작하였다. 요 표현법이 참 재밌네요. 개개 풀리다. 술에 취해서 전기가 없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나타냈는데, 이런 표현법을 참 잘 고른 것 같아요. 개개 풀리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된 표현법이에요. 상당히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말도 참 재밌네요. 석쇠에 얹힌 떡 2개를 숭덩숭덩 썰어서 볼을 불룩거리며 또 꽃배기 2잔을 부어라 하였다. 연거푸 이제 부어라 마셔라 먹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죠. 치삼은 의아한 듯이 김천지를 보며 여보게 또 부타니 벌써 우리가 넉 잔씩이나 먹었네. 돈이 40전이라고 주의를 시켰다. 아따 이놈아 40전이 그렇게 끔찍하냐. 오늘은 내가 돈을 막 벌었어. 참 오늘 운수가 좋았으니 이제 이러면서 이제 김천지가 술김에 또 그렇기도 하고 완전히 업돼져 있습니다. 김천지가 한마디로요. 그래 얼마나 벌었단 말인가. 이제 이렇게 치삼이가 묻습니다. 30원을 벌었어. 30원을. 사실은 30원이 아니죠. 30원이 아닌데 술이 재니까 이제 이게 허파에 바람이 든 거죠. 그래서 30원을 벌어서 30원을 이 젠장 맞을 술을 왜 안 부어? 괜찮다. 막 먹어도 상관없어. 오늘 돈 산더미 같이 벌었는데, 이제 이러면서 이제 술이 이제 취한 부분을. 이 사람 취했구만. 그만두세. 이놈아, 이걸 먹고 취할래냐? 어서 더 먹어. 이제 김천지가 하는 말이겠죠. 하고 치삼이의 귀를 잡아채며 취한이는 부르짖었다. 취한이가 누굽니까? 김천지죠. 김천지가 이제 부르짖 술을 그렇게 많이 먹었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을 붓는 15, 16세 됨직한 중대가리에게 달려들며 이제 그러니까 아이죠, 그죠? 15, 16세 하니까 15, 16세 그건 15, 6세라는 거죠. 15, 6세라는 15, 16세 됨직한 중대가리. 중대가리는 빡빡 밀었다는 거죠. 학교 다닐 때 우리 좀 빡빡 밀었죠. 그때는 아마 이도 많고 그러니까 특히 남자아이들은 빡빡 잘, 저도 학교 다닐 때 그게 그렇게 싫은데 그걸 자꾸 빡빡 밀어버리더라고요. 부모님 그거 좀 남겨놓으면 안 된대요. 빡빡. 거기에다가 애들이 이제 머리를 자주 감을 수 있는 행편도 못 되고 그러니까 빡빡 밀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걸 중대가리를 합니다. 빡빡 민 거를. 이놈 오라질 놈. 예, 그때는 물론 뭐 이도 있고 이렇게 위생적인 것도 있지만 머리를 뭐 이발관에 가서 이발한다거나 이럴 때 경제적 부담도 되고 또 그 머리 감고 이러는데도 뭐 자주 못 감고 이러니까 그때는 어린 애들을 다 머리를 그렇게 빡빡 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미적인 거 그런 건 전혀 생각할 그게 못 됐죠. 그때 당시에는요. 그래서 이제 중대가리 이놈 오라질 놈 매수를 붙지 않으라고 야단을 쳤다. 중대가리는 히히 웃고 치삼을 보며 문의하듯이 눈치하였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까지 길게 왔는데요. 이만큼 해서 이번에는 마치고 다음번에 이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신 분들의 느낌이든지 생각들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요? 목사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네. 우선 그 시절에 안 태어난 걸 참 감사히 여기고요. 근데 김천지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소설에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 사람 마음이 아침에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일이 생겼을 때는 그 아내의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그 말하고 잊어버리고, 또 일이 끝나면은 또 생각나고, 또 다음번에 또 돈이 벌리면은 또 잊어버리고, 또 이제 가다 보면 생각나고, 이칸데 그 김천지 마음이 일이 계속 없다가 이래 갑자기 많이 있으니까 이거 행운을 잡아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하고
집에 있는 아내 걱정하는 마음하고 그 두 가지가 자꾸 충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갈 때쯤에는 이제 아내의 마음이 아내가 걱정되고 아이도 걱정되고 이랬는데 또 돈을 보면은 자기 행운이 닥치니까 그걸 잡아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이래 자꾸 이래 왔다가 갔다가 이래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잘 보셨습니다. 또 다른 분 얘기. 네, 프리실라님 말씀하세요. 네, 예.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되는 게 어떻게 이렇게 힘든 라이프를 살 수 있었을까? 나였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김첨지의 와이프 그 입장도 그렇고 먹을 것도 없고 아픈데 병원도 못 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힘든 이 인력거꾼 노릇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아까 우리 순이님이 얘기하셨지만 이런 세대를 살아오시면서 우리 부모님 세대 그 할머니 그 증조 할머니 maybe 그쪽쯤에 이 시대였을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은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거 정말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이분들이 이렇게 살아온 그 인생들이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픈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참 짧은 시간 내에 이제 딱 100년 전 얘기거든요. 1920년대니까 우리가 2024년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100년 되는 때인데 100년 만에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참 기적이죠. 기적을 우리는 하고 있고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또 다른 분 누가 말씀하실까요? 초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얻잖아요. 100년 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세월을 이렇게 살았다. 그 상황이 어떤지 먹을 거, 입을 것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진짜 너무나 막막하고 힘든 그 시절을 그래도 용케 살아내고 이기고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 이제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소설을 읽으면서 우리도 지금 뭐 해조선이니 뭐니 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엄청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이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지금은 완전 천국 아니에요? 근데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지금 상황을 아주 안 좋은 그런 상황으로 보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젊은 사람들이 이런 책을 좀 읽고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그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고 살았는지 그래서 어떻게 오늘 이루었는지 이런 것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젊은 예, 사람들에게 꼭 읽히고 싶은 그런 소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장영순 말씀하십시오. 예, 저는 지금 뭐 앞에 이제 분들이 말씀 잘 해주셨고요. 네, 이렇게 보면은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간접 경험을 보면은 우리가 일제강점기 하청민들의 정말 비참한 삶을 그대로 묘사한 소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읽으면서 이제 제가 친정 엄마가 이제 그 6.25 사변 때 몇 살이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무거운 거를 이고 다니면서 그렇게 막 한 10일씩 이렇게 굶었대요. 그래서 이제 친정 엄마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눈물이 나고 그러네요.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또 힘겨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한 부분 보셨고 또 장영수님 같은 경우는 어머님 생각이 났었고 이제 이랬는데요. 정말 우리가 100년 만에 놀라운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고 또 아까 이제 생생한 사실적인 것 눈물 흘리면 안 되는 어떤 그런 거를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이런 소설 기법을 사실적 묘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앞에 사람들이 주로 춘원 이광수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신소설이죠. 훨씬 이전에는 고대 소설이었고요. 고대 소설과 그 다음에 이 같은 그 현대 소설의 큰 차이점은 뭔가 하면은요. 고대 소설은 전설이나 또 어떤 이념이나 이런 걸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게 고대 소설은 신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게 고대 소설이라면은 신소설은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린 게 신소설인데, 그 중에도 사실주의라는 것은 바로 요겁니다. 말 그대로 아주 사실대로 잘 관찰해서 그 부분들을 잘 기록에 남긴 게 지금 말씀드린 이런 장면들이죠. 이런 장면들에서 특히 현진건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사실주의입니다. 이 사실주의 기법이라는데요. 이 사실주의 기법으로 너무 잘 기록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술집에서 벌어지는 일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마치게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술집에서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 김첨지의 마음의 갈등이든지 그동안에 김첨지가 억눌려서 살았던 어떤 그런 것들이 술집에서 또 터지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참 맞아, 사람이 산다는 게 만만찮다라는 생각이 들 테고요. 더더욱이나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으면 두 갈래 길을 보라 했지 않습니까? 한 갈래는 운수 좋은 일로 벌어지는 좋은 일들이 연갑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또 한 갈래는 감당치 못할, 주체할 수 없는 불행으로 나락으로 놔떨어지고 있는 장면, 바로 이런 것들을 아이러니라 하거든요. 중요한 단어를 하나 얘기합니다. 아이러니라 하는데, 이 같은 아이러니가 사실은 보면 이런 소설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생을 사는 것도 자세히 들다 보면 참 아이러니가 군데군데 중첩되어 있는 게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요행이고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막상 부딪혀 보게 되면은 이게 그러지 못한 거였다는 게 나중에 보면 또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우리가 신앙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내 발걸음을 하나하나 인도해 주실 그분의 인도가 필요하고, 그게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까지는 안 갔습니다만, 마지막 가게 되면은 이 소설은 뭘 의미하는 걸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요만큼이라도 보게 되면은 참 인생은 아이러니다, 이 얘기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아이러니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 삶에서 아이러니는 뭘까를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은 어떤 아이러니를 겪고 있고, 그 아이러니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과 그들을 내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들일 줄 아는 자세,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일을 또 기대하시고요. 다음 주일에 계속해서 하면서 마지막 이 소설이 주는 의미라든지 그런 얘기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이 긴 시간 동안 촬영에 응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응원해 주시는 글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